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총선 이후에 당에서 당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같은데. 각 당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실업난에 대한 체감 정도가 어떤지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또 현재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만들어서 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현재 이제 청년들의 실업난,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여당의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정책과 야당에 대한 정책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네. 청문회처럼 어떤 자리를 마련해봤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놓은 정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자리는 대체 근데 어떻게 늘리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 수단,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뭘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내일 채움 공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 저는 일자리 정책의 1번 과제는 이 일자리의 파이를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청년들이 어려운 이 노동시장 안에 환경에 있는지 사실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제 뭘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만 하니까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늘리는 방안 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대안이 있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중소기업부터 지원해라, 너무 눈 높이지 말아라, 이런 발언들을 청년들이 많이 듣잖아요. 결국에 그런 얘기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일자리의 물리적인 숫자에 좀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은 일자리의 질 자체, 그리고 청년들이 처하게 되는 고용 환경, 그리고 고용 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좀 둔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하지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에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취업난이 심하고 힘든 상황에서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청년들의 삶을 좀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보다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공일자리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저는 이 일자리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공공일자리에 들어가 못하는 사람들이 공공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반청년적인 정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비상경제회의라는 것도 주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할 정도로 좀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정부에서 해내야 하는 역할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무원 한 명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건비, 연금, 부대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짐을 다 누가 짊어져야 되냐? 다른 국민들이 다 짊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앞으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은 또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는 결코 이런 공공부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은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민간 기업의 이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공무원을 늘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얘기해도 되나요? 몇 초 남았어요? 그럼 20초 남았어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누구나 다 공무원 가고 싶고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 들여보내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 일자리 자석 정책, 리쇼어링이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리쇼어링이라는 그 정책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인데 결국에 일자리 정책은 파이를 늘리는 것이 1번 과제이고 그러면 이 파이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들을 본국으로 다시 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한국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이 5.6%만 다시 이제 자국으로 들어와도 국내 일자리가 13만 개 정도 창출이 된다. 이 정도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자리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노동 경직성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노동 경직성을 현 정부가 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 정부가 정말 풀 의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가 좀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노동 경직성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경직성이라는 건 결국에 쉽게 자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의 이미 저는 이렇게 특수한 일자리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 노멀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연하게 옮겨 다니는 형태 이런 게 저는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노동 유연화라고 이야기되는 그 노동 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단시간에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효과에 비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업만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태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사고가 민주당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업과 노동자, 뭐 청년,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절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일자리도 기업이 만드는 거고 기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시장은 저는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노동자의 삶 따로 있고 기업 우대해 주는 거 따로 있고 사실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미쳤던 영향보다 앞으로 미칠 영향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갈 것인가 이런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법제화하기까지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가 어디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에 맞는 뭐 제도, 정책,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제도권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이뤄낼 것이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과 그 결과를 이제 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뭐 이제 미래통합당도 물론 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 나가면서 기준과 좌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박성민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백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